막장의 데모 순옥킴 드라마답게 정말 민설아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 될까요? 8회 예고편은 오윤희와 베로나가 보송마을 재개발 소식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민설아 집의 매입 금액은 2억, 그리고 주단태가 예상한 재개발 발표 후 집의 가치는 약 10억. 결국 오윤희는 단기간에 8억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로또 맞은 기분일 테니 이렇게 기뻐할 만하죠. 하지만 이 정도 돈으로 오윤희와 베로나가 꿈꿔왔던 강남 최고가 아파트 헤라팰리스 입성은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수련은 오윤희에게 헤라팰리스에 입성할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아파트 경매인데요. 심수련은 경매로 나온 급매물건을 오윤희에게 추천해주었고 오윤희는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단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죠. 최대한 오윤희가 낙찰받을 수 없도록 방해 공작을 펼칠 듯한데요. 그러나 언제나 한 수 앞서 있는 심수련이 그녀를 도와주며 결국 오윤희는 헤라팰리스에 입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수련은 오윤희를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요? 단순히 민설아가 어려울 때 그녀를 도와줬고 또 민설아와 비슷한 처지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도와준다는 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심수련이 어떻게든 오윤희를 헤라팰리스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헤라클럽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오윤희의 도움이 필요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수련은 복수의 밑그림을 아주 천천히 그려나가고 있죠. 첫 번째로 헤라팰리스의 시그니처인 조각상에 민설아가 살해당했다는 현수막을 붙여놨으며 두 번째로 이규진의 잃어버린 시계를 헤라클럽 사람들에게 보냈고 세 번째로 하윤철에게 천서진의 불륜을 익명의 문자로 보냈습니다. 결국 오윤희에게 보송마을 재개발 정보를 흘리고 경매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은 복수의 큰 그림 중 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헤라클럽 사람들이 오윤희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 심수련이 윤희를 헤라팰리스로 끌어들여서 앞으로 이들이 윤희에게 자행할 시기와 질투, 추악한 행동들을 이용해서 이들의 민낯을 파헤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는 반대로 헤라팰리스에 입성하게 된 오윤희는 점차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8억으로 경매 물건을 잡는다면 아마 헤라팰리스 최저층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직 자신의 딸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오윤희가 더 높은 층으로의 도약을 위해 심수련의 호의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의 공생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듯합니다. 아이들과 몸싸움 중 난간에서 추락하는 베로나를 멋지게 구해준 구호동은 앞으로도 베로나와 같은 약자의 편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호동은 헤라팰리스 아이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선생님으로 등장하죠. 아마 예고편에 등장한 청하예고 특별관리 학생들 명단도 그냥 찢어버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말 안 듣는 헤라클럽 아이들을 그냥 내쫓아버리는 것 같죠. 또한 천서진 편에 붙어있는 마두기 선생과 불꽃 튀는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며 코믹한 장면도 많이 연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민설아의 친오빠인 로건리가 바로 이 구호동이 아니냐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구호동의 말투만 봐도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이죠. 미국물은 전혀 안 마셨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설아의 핸드폰이 발견된 장면에서 나온 이 실루엣이 로건리가 맞다면 구호동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구호동이 로건리라면 이분 역시 비밀을 품은 사람들로 들어왔어야겠죠? 이어서 하윤철이 천서진과 주단태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수련은 주단태 몰래 그의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죠. 주단태가 천서진과 만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심수련은 또다시 하윤철에게 문자를 보냈고 하윤철이 그 위치로 찾아간 듯하네요. 이로써 하윤철과 주단태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하윤철이 주단태를 넘어서기란 쉽지 않죠. 하윤철은 가진 것 없이 천서진 집안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이젠 이마저도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단태는 돈과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에 결국 티저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이 하윤철은 아래로 추락하는 결말을 맞이할 것 같네요. 불륜의 현장을 보고 충격에 빠진 하윤철은 우연히 오윤희를 만나 같이 술자리를 가진 듯합니다. 하윤철의 와이셔츠가 같은 것을 보면 불륜을 목격한 그날임을 알 수가 있죠. 하윤철은 오윤희에게 날 너무 미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요. 하윤철은 6년간 사귀던 여친 오윤희를 버리고 돈과 권력을 쫓아 천서진에게로 갔었죠.
8회에는 이 둘이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드러날 듯합니다. 주덕후는 주단태를 향한 도발을 이어갑니다. 그는 이미 민설아가 헤라 팰리스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결국 주덕후는 민설아의 살해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가 될 확률이 높은 듯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민설아의 시체를 유기하는 장면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번 리뷰에서 쌍둥이들이 주단태의 친자식이 맞을지 의심을 가져보았는데요. 지난 회차를 다시 돌려보니 주덕훈이 혜인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심수련을 위로하면서 당신과 헤어지고 홧김에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지만 아이 엄마가 폐혈증으로 죽었어 라고 말했었죠. 주단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쌍둥이들이 단태의 자식들은 맞는 듯한데요.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또 미워하는 것이 주단태가 심수련을 다시 만나기 위해 아이들 엄마를 몰래 죽였고 아이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중간엔 역시 이 가정부가 껴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설아를 본 목격자가 한 명 더 등장했네요. 오윤희는 헤라 팰리스에서의 잃어버린 기억을 서서히 되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윤희가 누구를 보고 어떤 걸 봤는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결국 그녀는 기억해낸 것들을 심수련과 공유하고 심수련이 더욱 처절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엔 하은별이 놀란 눈으로 뒤돌아보고 그 뒤엔 민설아가 서서 노려보고 있네요. 정말로 민설아가 살아난 것일까요? 일단 이 공간은 번져있는 빨간 불빛을 볼 때 그 50층 기계실 안의 모습 같네요. 실제 상황에선 하은별이 휴대폰을 건네주겠다는 민설아의 말을 믿고 그녀를 풀어줬지만 민설아는 하은별을 뿌리치고 바로 기계실 밖으로 도망쳐 나갔었죠. 결국 이 민설아가 노려보는 장면은 멘탈이 약한 하은별의 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순옥힘이지만 설마 장례까지 치른 민설아가 살아 돌아오게 만드는 건 너무 심하죠? 하지만 민설아가 살아 돌아올 한 가지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되살아난 주예인인데요. 주예인은 그동안 주단태의 계략으로 과도한 수면 유도제를 과다 복용했고 결국 16년 동안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수련과 윤 실장의 의학을 거스르는 놀라운 작전으로 죽은 주예인을 부활시키는 마법을 보여줬죠. 이제 더 이상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지 않는 주예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제 깨어난 그녀의 남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순옥힘이라면 그녀를 민설아로 만들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예인은 분장 또는 성형을 통해 민설아로 거듭나고 민설아를 괴롭힌 자들에게 차례차례 복수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주예인이 윤 실장의 딸일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단 윤 실장은 주단태의 지시로 심수련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16년간 계속 주예인을 돌봐왔고 또 주예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누구보다 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전 이 장면에서 주예인이 윤 실장의 친딸이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친딸이 맞다면 깨어난 주예인이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죽게 만든 주단태에게 복수의 화살을 겨눌 수 있겠네요. 저는 8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